사건의 시작, 한 군사훈련소 한가운데에서 여성 준장인 강은수가 남자 지휘관 장태획에 공개적으로 군복을 벗으라는 모욕적인 명령을 받는다. 겨울바람이 화천 군사훈련소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영하 20대 육박하는 추위 속에서 수백 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에 선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 명은 칠성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부임한 장태호 소장이었다. 그는 잘 다려진 군복과 빛나는 계급장 아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오늘 그에게 지휘권을 인계할 강은수 준장. 그녀는 낡고해진 전투복 차림에 아무런 계급장도 달고 있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 같았다. 훈련병들은 며칠 전부터 소문을 들었다. 새로운 지휘관은 재벌가의 아들이며 오직 연줄과 돈으로만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였다. 반면 강근수 준장은 전설이었다. 12살 때부터 군사학교에 들어가 누구보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진정한 강철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모두가 의문을 품었다. 장태호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지만 그 내용은 공허한 말들로 가득했다. 리더십 충성, 군인의 명예 같은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그는 훈련소의 모든 병사들을 마치 하찮은 장난감처럼 취급했다. 그의 시선이 계급장 없는 강은수에게로 향했다. 부임 첫날 이 부대의 기강회의를 목격했습니다. 장태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휘관 이취임식에 감히 계급장도 달지 않고 나타나다니 이것은 군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변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이 모든 상황이 강은수 준장의 전통적인 신임 지휘관 테스트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극소수였다. 강은수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신임 지휘관의 진정한 인성과 능력을 시험했다. 과거의 모든 지휘관들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그녀는 그들의 능력을 존중했다. 그러나 장태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복종으로 그녀의 허름한 차림을 무능력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거기 당신, 장태호가 손가락으로 은수를 가리켰다. 이름이 뭔가 은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에선 직책이 중요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장태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토록 오만하고 무례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장 대답해 계급은 뭐고 소속은 어딘가 장태호가 고함을 질렀다. 나는 이 훈련소의 새로운 지휘관이다. 내 말에 복종해. 은수는 여전히 고요했다. 소장님, 저는 이 취임식을 위해 잠시 방문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장태호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당장 저 자식의 군복을 벗겨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군복을 더럽히는 자들은 이 신성한 장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빨리 벗어. 그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장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여성 군인에게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가하다니. 은수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장태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명예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은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투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안한 과거, 10년 전 은수는 최정계 특수부대 소속으로 비밀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그녀를 지휘하던 아버지 강민준 대령의 배신으로 작전이 실패하고 은수는 부상당한 채 버려졌다. 강은수는 천천히 단추를 풀었다. 훈련소에 모인 수백 명의 눈동자가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보다 더한 굴욕을 겪었다. 10년 전 그녀의 나이 28살, 그녀는 최전개 특수부대인 707 대원으로서 북한과의 비무장지대에서 극비 작전에 투입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북한의 고위급 망명자를 남쪽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망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선발대였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녀의 팀은 뛰어난 기량으로 적진을 통과했고 목표 지점까지 불과 500m 남겨두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무정의에서 예상치 못한 명령이 들려왔다. 강근수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이자 작전 총지휘관인 강민준 대령의 목소리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님 목표가 코앞에 있습니다. 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명령에 복종해 지금 당장 철수하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절박함과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이곳에 적의 매복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아버지의 무정의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침묵은 불길한 징조였다. 결국 그녀는 명령에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팀원들은 모두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녀의 팀이 철수하려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매복이다. 은수야, 무슨 일이야? 동료의 절규가 들려왔다. 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의 명령은 그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던가?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적의 총 아래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은수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통증보다는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녀의 무정의에서는 잡음만이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충격적인 무전 내용을 듣게 되었다. 성공했나? 주녀가 괜찮으냐?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 다행히 적들은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위치에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강은수, 그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 아마 죽었겠지. 어차피 우리에게는 방해가 될 뿐이었어.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이복 오빠 강준혁이 그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들이 작전의 공을 독점하고 승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총상을 입은 채 눈밭에 쓰러져 10여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녀의 몸은 추위로 마비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에게 복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겨우 살아남아 동료들에게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녀의 복부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정신은 아버지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다. 강은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훈련소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그녀의 단추가 풀어지는 것을 숨 막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장태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군복을 벗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선택 은수가 겨우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녀의 공을 친아들이자 그녀의 이복 오빠인 강준혁에게 돌리고 그녀에게 군대를 떠나라고 강요한다. 강은수는 천천히 전투복 상의를 벗어내렸다. 그녀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10년 전 입은 총상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배신과 고통,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을 상징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훈련소에 모인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그 흉터를 보고 숨을 죽였다. 장태호는 그 흉터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불순종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 충분한가, 소장님?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한 젊은 중위가 앞으로 나서며 다급하게 말했다. 소장님, 저분은 강근수 준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장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강근수, 전설적인 강철 여인이자 그가 오늘 지휘권을 인계받을 칠성 부대의 현임 지휘관이었다. 장태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군 최고위 인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것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심장이 발을 헛디딘 것처럼 쿵 하고 떨어졌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은수는 그의 떨림을 비웃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르셨다고요? 소장님은 군복을 입은 자의 품성보다 계급장만 보시는군요. 이 흉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상처를 당신이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뒤돌아섰다. 이 취임식은 취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한 지휘관은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 법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훈련소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사방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이다. 모두 전투태세로 전환하라. 긴급 무전이 들려왔다. 장태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은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실전이 아닌 훈련 상황이었다. 그녀는 장태호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다. 소장님, 부대를 지휘하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장태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우왕좌왕했다. 어떻게? 그는 당황했다. 은수는 한숨을 쉬고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병사들은 즉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무장을 갖추어라. 소대장들은 각 소대의 현재 위치와 병력 상태를 보고하라. 그녀의 명령은 정확하고 간결했으며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장태호는 무능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훈련 상황이 종료되자 은수는 장태호를 따로 불렀다. 소장님, 당신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군복을 벗으십시오. 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태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애원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칠성 부대를 정말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수는 그의 비굴함에 역겨움을 느꼈다. 도와달라고요. 10년 전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은수는 부상당한 몸으로 가까스로 부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은수야, 너는 이제 군대를 떠나야 한다. 그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제가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녀는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네가 작전을 실패하는 바람에 준혁이의 승진이 위태로워졌어. 네가 없어져야 준혁이가 그 공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어. 아버지는 자신의 친아들을 위해 그녀를 버렸다. 은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과 몰락 은수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군사재판에 넘기고 그녀는 군복을 빼앗기고 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병원에서 은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는 의사들을 매수하여 그녀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게 했다. 그의 목표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총상을 입고 돌아왔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녀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누가 배신했는지는 전혀 몰랐다. 아버지와 이복 오빠 강준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비난했다. 강은수 준장은 비밀 작전 수행 중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작전이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강준혁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들의 거짓말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모든 명예와 노력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마침내 군사재판이 열렸다. 은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전 기록 작전 보고서 등은 이미 아버지에 의해 조작되거나 사라진 뒤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무전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아들 강준혁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판정에는 오직 아버지와 이복 오빠의 증언만이 가득했다. 제 딸은 군인으로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과 같았다.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은수는 군법 위반 허위 보고, 지위 불복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군복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다. 복수. 이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준 이들에게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되갚아 주겠다고 맹세했다. 군 교도소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은수는 그녀의 과거 명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죄수들의 식사를 나르고 감시병들의 멸시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복수를 위한 연료로 사용했다. 그녀는 매일 밤 그녀를 배신한 아버지와 이복 오빠,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한 장태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통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얼굴을,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을 기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증오가 가득했다. 장태호는 이제 소장이 되어 새로운 부대에 부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은수는 그의 오만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당신은 나를 모욕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훈련소에서 장태호는 은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준장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비굴함은 은수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겠지. 하지만 당신은 내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그건 군인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은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군인의 자격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훈련소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지옥에서의 발견, 군 교도소에서 은수는 장태호가 이끄는 특수부대 707의 비리 서류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의 아버지이자 재벌인 장 회장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다. 군 교도소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지옥이었다. 은수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극한의 모욕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녀를 감시하는 교도관들은 그녀가 한때 강철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잔인하게 대했다. 이제 계급장 없는 몸이 되었군 준장님.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은수는 이 모든 고통을 복수의 맹세로 바꾸었다. 그녀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교도소 안에서 그녀는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다. 특히 군납 비리로 수감된 고위 장교들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은 그녀에게 끔찍한 모욕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커피를 쏟고 서류를 찢어버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도 군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니 이 나라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군.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청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수감자의 방에서 장태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다. 그 서류는 707 특수부대의 훈련 예산과 장비 조달에 관한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은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다. 서류에는 707 부대에 납품된 최신형 장비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 장비들은 구형 모델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예산은 횡령되었고 그 돈은 장태호와 그의 아버지인 장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는 단순한 비리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 회장이 군납 비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증거였다. 장 회장은 군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고 국방부의 주요 계약들을 독점했다. 그의 아들 장태호는 아버지의 비리를 돕는 역할을 했다. 은수는 이 서류가 그들의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비밀리에 복사하고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의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교도관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수감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외부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배신한 아버지와 이복 오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장태호와 그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녀는 교도소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다. 그는 과거에 그녀가 체포한 국정원 요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준장님,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그녀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의 계획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은수는 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몸은 흉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강철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철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의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장태호가 그녀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던 그 순간부터 은수는 그의 파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파멸을 가져올 폭탄이 들려 있었다. 탈옥과 재탄생 은수는 교도소에서 얻은 정보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탈옥하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새로운 신분을 얻어 복수의 길에 나선다. 은수는 교도소 안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수의 계획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 그리고 귀중한 정보였다. 그녀는 교도소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교도관들의 근무 시간, 수감자들의 습관,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장태호의 비리 서류까지.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을 위한 도구였다. 그녀를 돕던 국정원 요원은 그녀에게 탈출을 제안했다. 이곳에 계속 계시면 당신의 복수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탈출을 돕겠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탈출날 교도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녀는 국정원 요원이 미리 심어둔 정보 덕분에 CCTV를 피하고 경비가 허술한 곳을 찾아 벽을 넘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벽을 기어 올라갔고 마침내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은수 준장이 아닌 복수의 화신이었다. 탈출 후 국정원 요원은 그녀를 안전 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워야 했다. 이름 신분 모든 흔적을. 그녀는 윤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받았다. 윤서진 씨, 이제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의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은 그녀에게 말했다. 은수는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이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군사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사업은 건설이었다. 군사 작전 계획은 건설 프로젝트 계획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익숙했다. 그녀는 단시간에 건설 회사를 성공시켰다. 은수는 그녀의 회사를 키우는 동시에 그녀의 복수 대상을 조사했다. 그녀를 배신한 아버지와 이복 오빠, 그리고 장태호와 그의 아버지인 장 회장. 그들은 모두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권력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교도소에서 얻은 정보와 국정원 요원의 도움으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들의 비자금 불법 거래,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비밀들까지. 은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호의 오만함과 장 회장의 탐욕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명예와 권력을 빼앗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은수의 건설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눈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세상은 그녀의 성공에 열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로운 신분 은수는 건설 재벌의 비밀 후계자인 윤서진이라는 신분으로 돌아와 그녀의 군사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이용하여 건설 회사를 순식간에 성공시킨다. 윤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강근수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신분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군사 지식과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전이었다. 시장 조사는 적의 정보 수집이었고 경쟁 업체는 적군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부동산 개발 지역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었다.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장태호의 아버지 장 회장이 이끄는 대광그룹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광그룹은 막대한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대광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은수는 교도소에서 얻은 정보 덕분에 대광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개발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의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즉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주민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불만을 듣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녀의 회사는 대광그룹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대광그룹의 비리를 언론에 흘렸다. 언론은 장 회장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대광그룹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권력과 자본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윤서진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대광그룹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결국 대광그룹은 강남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윤서진의 건설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업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녀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 소식은 장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 회장은 윤서진이라는 젊은 여성 사업객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초대하여 자신의 아들 장태호와 만나게 했다. 장 회장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녀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초대한 사람이 바로 그가 10년 전 짓밟았던 강은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들의 몰락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첫 번째 복수 은수는 그녀를 모함했던 군 내부 인사들을 한 명씩 찾아내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명성과 재산을 파괴한다. 윤서진의 이름은 이제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탁월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표는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그녀의 첫 번째 표적은 그녀를 군사재판에 넘겼던 군법무관 최우식 대령이었다. 최 대령은 현재 법무법인 한빛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막대한 부와 명성을 쌓고 있었다. 그는 은수를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고 그녀의 아버지를 도와 그녀를 파멸시켰다. 은수는 최 대령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국정원 요원의 도움으로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부패 행위를 알아냈다. 그는 군납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을 변호해주고 뇌물을 받은 뒤 그들의 죄를 은폐해 주었다. 은수는 이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명성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최 대령의 비리를 언론에 흘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 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그가 뇌물을 받은 증거가 담긴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가 증거를 위조하는 모습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최 대령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고객들은 그를 떠났고 법무법인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은수는 두 번째 표적을 노렸다.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진단했던 군 병원장 김상철 대령. 김 대령은 현재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며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무허가 시술을 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다. 은수는 그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은수는 그의 병원에 비밀 요원을 심어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가 불법 시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취약한 순간, 즉 그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는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방송국에 익명의 제보를 했고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도중 그녀가 보낸 동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상철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병원은 폐업했고 그의 면허는 정지되었다. 은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표적, 즉 그녀를 배신한 아버지와 이복 오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장태호와 그의 아버지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장태호와의 재회 은수가 복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장태호와 재회하게 되지만 그는 그녀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녀의 능력에만 감탄한다. 윤서진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건설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녀의 회사는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대광그룹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건설사들을 위협했다. 장 회장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녀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아들 장태획에 윤서진과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장 회장은 그녀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끌어들이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파멸이라는 것을. 장태호는 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서진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매료되었다. 그녀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지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10년 전 자신이 모욕했던 강은수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강은수는 이미 잊혀진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재벌가 배경과 군대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다. 윤서진 대표님과 같은 뛰어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대광그룹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을 뿐이었다. 은수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며 그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업 제안을 했다. 장 회장의 비자금이 은밀하게 투자된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장태호는 그녀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은수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장태호가 자신의 제안에 넘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탐욕은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은수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장태호와 함께 일하는 척하며 그의 모든 비리 행위를 기록하고 그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어느 날 장태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서진 대표님,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강한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마치 그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분이라니요? 그녀가 물었다. 10년 전 제가 지휘관으로 부임했던 칠성부대의 강은수 준장입니다. 장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은수의 눈빛을 보았다. 그분도 당신처럼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태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강은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당신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나 보군요. 그녀의 말에 장태호는 놀라워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은수는 그를 이용하여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계획을 세웠다. 장태호의 방역, 은수의 계획을 알아차린 장 회장은 장태획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수를 막으라고 명령하고 장태호는 은수의 사업에 방해 공작을 펼친다. 장 회장은 아들 장태호로부터 윤서진이라는 젊은 여성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에 의심을 품었다. 그의 수하들은 윤서진의 과거를 파헤쳤지만 그녀의 흔적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물론 그녀의 진짜 이름인 강은수라는 정보는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들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장 회장은 장태호를 불렀다. 그 여자 윤서진이라는 사람 당장 손을 떼라.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갑자기? 장태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직감이다. 그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마치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처럼 보여. 장 회장의 말에 장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너무 민감하신 겁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제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장태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은수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를 빼돌리고 하청업체들을 협박하여 그녀와 계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그녀의 사업을 멈추려 했다. 이깟 계집애가 감히 대광그룹에 대항하려 하다니. 그는 비웃었다. 그는 은수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군사 전략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은수는 장태호의 방해 공작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미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장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재를 빼돌리는 경로를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방역했다. 그녀는 장태호가 빼돌린 자재를 모두 매입하여 그들의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장태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가 빼돌린 자재가 갑자기 사라졌고 하청업체들은 오히려 그에게 등을 돌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장태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히자 당황했다. 은수는 그의 혼란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가 불법적으로 자재를 빼돌린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그가 뇌물을 준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서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장태호와 장 회장을 파멸시킬 완벽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 장태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실패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장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 여자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내가 당장 그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겠다. 장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윤서진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그는 그녀가 10년 전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강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 회장은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죽었어야 했는데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장 회장은 윤서진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뒤바뀐 판세 은수는 장태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오히려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장 회장의 비자금과 불법 사업을 세상에 폭로할 증거를 모은다. 장 회장은 자신이 윤서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강은수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복수하려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를 당장 없애버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장 회장은 장태호에게 격분하며 명령했다. 그러나 장태호는 이미 은수에게 모든 수를 읽히고 있었다. 은수는 장태호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장태호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장 회장의 비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호가 비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뇌물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돈과 권력을 빼앗아 그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장태호는 은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건설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건설 자재 공급 업체들을 협박하고 그녀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은수가 미리 예측한 것이었다. 은수는 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오히려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예를 들어 장태호가 그녀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을 때 은수는 이미 모든 회계 서류를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장태호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했다.
장태호는 자신이 은수에게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은수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은수는 장태호의 공격을 이용하여 장 회장의 불법 사업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그녀는 장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과 그가 군 고위층에게 뇌물을 건넨 명단을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최후의 일격을 날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명예와 권력을 모두 빼앗아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장태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았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 장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장태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수의 계획에 말려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재벌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은수의 복수 계획에 희생되는 불쌍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은수는 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최후의 재판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은수는 장 회장과 장태호에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남을 제안하고 그들은 그녀의 속셈을 모른 채 그녀의 초대에 응한다. 은수는 이제 완벽한 증거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장 회장의 비자금 내역, 장태호의 군납 비리, 서류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영상, 그리고 그들의 불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밀 문서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 회장과 장태호에게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대광그룹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완벽한 미끼를 던졌다. 장 회장은 은수의 제안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탐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더욱 확장할 생각뿐이었다. 장태호는 은수의 제안을 듣고 흥분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우리에게 무릎 꿇고 들어오려는 겁니다. 제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장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약속 당일 그들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났다. 은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과 같았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장 회장님, 장 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위스키를 권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장 회장은 은수의 태도에 의심을 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윤서진 대표님, 우리와 손을 잡으신다면 당신의 회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장 회장은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은수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 회장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다. 은수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작은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벽에 걸려있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스크린에는 장 회장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이것은 장 회장님께서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 회장과 장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장 회장이 소리쳤다. 은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저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제가 당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돈과 권력을 빼앗아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장태호가 군납 비리에 연루된 증거와 그가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복수의 끝 장 회장과 장태호가 은수와 만난 자리에서 은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스크린에 장태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군납 비리 예산 횡령, 부하 협박 등 모든 증거가 영상과 함께 제시되었다. 장 회장과 장태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한 여성의 손에 의해 폭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은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들이 10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장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짓입니다, 회장님. 당신들은 저의 명예를, 저의 삶을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똑같이 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태호는 은수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다. 너는 강은수.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은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강은수입니다. 당신이 군사훈련소 한가운데에서 군복을 벗으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 당신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나는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장 회장과 장태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무력한 죄수였다.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네, 국정원입니다. 윤서진입니다. 장 회장과 장 소장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즉시 체포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 회장과 장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네가 감히 장 회장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은수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제압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장 회장과 장태호를 즉시 체포했다. 장 회장님, 장태호 소장님 당신들은 군납 비리 비자금, 조성, 그리고 군인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장 회장과 장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자유까지. 은수는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은수 준장도 윤서진 대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를 완성한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채 모든 것을 얻었다는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새로운 적 은수가 장 회장 부자를 몰락시키는 데 성공하자 그녀는 그녀의 복수를 돕던 변호사가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장 회장 부자가 체포되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한국 사회를 움직이던 재벌가의 몰락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모든 이들은 윤서진 대표를 정의의 사도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은수는 그들의 칭송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공허함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은수 준장도 윤서진 대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목표를 잃은 한 인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복수를 돕던 유일한 동료가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이자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 김정훈.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은수는 그를 믿었고 그를 유일한 친구로 여겼다. 장 회장 부자가 체포된 다음 날 김정훈 변호사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윤서진 대표님.
당신의 복수가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그녀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도운 것은 당신의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의아해했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김정훈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10년 전 저는 군사 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건을 담당했죠. 그의 말에 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때 저는 당신의 결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강민준 대령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은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를 도왔던 사람이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니. 김정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를 무능하고 부패한 군인으로 몰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서 저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수가 또 다른 복수의 시작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김정훈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저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은수는 그를 보며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이미 군인의 자격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진실의 무게의 은수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김정훈 변호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은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복수가 사실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희생자와 또 다른 복수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이 김정훈의 복수심을 부추겼고 이제 그의 복수심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복수의 악순환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배신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삶을 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획에 복수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녀의 복수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은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도록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자문했다. 그녀는 장 회장과 장태호를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몰락이 진정한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것은 그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은수 준장도 윤서진 대표도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목표를 잃은 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돕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정훈은 충격을 받았다. 왜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당신을 배신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은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잃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가 당신의 복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김정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군 교도소에서 겪었던 고통, 그녀를 배신한 아버지와 이복 오빠, 그리고 그녀가 장 회장과 장태획에 복수했던 모든 과정까지. 김정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수는 김정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김정훈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복수가 사실은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절망적인 결말, 은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은수는 그가 저지를 최악의 죄악을 목격한다. 김정은 변호사를 만난 후 은수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더 큰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김정훈에게 복수를 멈추라고 설득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은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 은수의 이복 오빠인 강준혁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다. 준혁아 그 애를 찾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원히 없애버려. 강준혁은 아버지의 명령에 망설였다. 은수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아버지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은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너는 이미 내게 방해가 될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복 오빠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강준혁은 은수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은수는 강준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한 함정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강준혁을 유인하여 그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은수의 아버지와 이복 오빠의 범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군 고위직인 아버지와 그의 친아들이 한 여군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와 강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은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파멸하고 말았다. 은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악순환에 갇힌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진실의 무게 은수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은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복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악순환에 갇힌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은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감옥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한때 군인으로서 명예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명예도 정의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악순환에 갇힌 한 인간에 불과했다. 은수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총을 쥐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그저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은수도 윤서진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목표를 잃은 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그녀는 공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악순환에 갇힌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악순환에 갇힌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